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오늘도 함께 배우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자원에 대한 걸 계속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은 6단원의 이제 마지막 내용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 거냐? 단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자원이라는 것 중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왜 개발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건데, 그에 앞서서 선생님이 하나 좀 퀴즈를 하나 물어보고 가져왔습니다. 하나. 다 같이 한번 사진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삑. 네, 여러분들 혹시 요렇게 생긴 기호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생긴 문양이라 그래야 될까요? 본 적 있나요? 네, 고개를 끄덕여주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것의 이름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제품이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 숫자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효율 등급. 초록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있는데 뭐가 효율이 높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초록색. 숫자가 작을수록 효율이 좋다. 환경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뭐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어떤지, 1년 동안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인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다? 혹시 하는 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네. 서준이가 선물로 줬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준이는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이걸 봤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부분이 다 냉장고에 대해서 좀 끄덕이는 거 보니까 다들 냉장고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데서 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네. 경민이가 선물 줬는데 어디서 봤나요? 냉장고 말고? 차에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맞습니다. 차에도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래서 부모님 차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낮은 거일수록 효율이 좋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제품이 있다면, 똑같은 냉장고를 산다면 이 소비 효율 등급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는 게 환경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표시제의 의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사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면서 즉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 에너지 표시 효율 등급을 가져온 거였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종류 이야기해봤었습니까? 맞아요.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바이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앞에 4개는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줬는데,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 모두 활동에 있어서 무엇을 할 거냐? 이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심화 탐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별로 잘 앉아 주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거냐? 활동 방법. 이게 무엇이냐? 바로 육색 사구모자 활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모두 각자 앉아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각 조에 4명씩 총 6명, 6 모두로 앉아 주었습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앉아 주었고요. 준비물, 오늘은 이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 사회과목도
와 태블릿 PC 각자 하나씩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네, 좋습니다. 각자 다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지가 한 장씩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네, 한 장씩 큰 종이 하나씩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6개의 색깔이 담긴 모자를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게끔 개인별 6색 사고 모자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즉, 각 조마다 24개가 있어야 돼요. 각각의 색깔 4개씩 6개 색깔로요. 색깔마다 4개씩 6개 색깔. 그래서 총 24개 모자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나눠 가지시고 색상별로 나눠 가지시고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네, 다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모자를 쓰면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절차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자의 순서대로 사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순서는 하얀색부터 시작해서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초록색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각각의 색깔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뒤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활동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남은 모자가 하나 있죠? 뭐가 남죠? 그렇습니다. 파란 모자를 쓰고요. 이 모자를 쓸 때는 정리하기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5가지 모자를 쓰면서 했던 생각들을 파란 모자를 쓴 상태에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얘를 발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모든 활동을 진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선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먼저 일단 바이오 에너지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읽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봅시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네, 은재가 손 들었는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바이오 에너지는 그 안에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대요.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이번 승민이가 손 들어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바이오 에너지 중 아주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팜유라고 하는 기름입니다. 기름의 종류예요. 바이오 에탄올의 종류. 그래서 이 바이오 디젤의 종류. 그래서 이 팜유를 제일 많이 만드는 곳이 자료 4에 나와 있듯이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자료 3과 4에서 자료 4의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만든대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이 자료 3에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열대림을 불태워서 거기에 팜나무 농장을 만들어서 기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 3, 4를 읽어봤습니다. 보시면 바이오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무조건 다 좋다 혹은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승민이가 말했듯이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안 좋고 언젠가 고갈될 수 있는 화석 연료를 안 쓸 수 있다, 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였습니까? 열대림을 파괴시켜가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도 장단점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면서 생각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모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겠죠? 먼저 첫 번째, 하얀색 모자를 썼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얀색 모자를 썼을 때는 하얀색 모자를 썼을 때는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게 하얀색 모자입니다. 사실관계 연구들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빨간색 모자를 썼을 때는 감정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문제 상황에 대해 내 감정이 어떻다라는 걸 생각하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노란색 모자는 긍정적인 생각. 이 사건에 대해, 이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검정색 모자인데요. 검정색 모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초록색 모자는 창의적, 창조적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다 같이 같은 모자를 써서 시간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모둠에 크게 종이 나눠져 있는 것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종이 나눠져 있는 것을 접어서 이렇게 6개로 나눠주세요. 6개로 나눠주시고 여기 위쪽에서부터 1번 하얀 모자, 2번 빨간 모자, 3번 노란 모자, 4번 검정 모자, 5번 초록 모자, 6번 파란 모자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좀 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제가 잠시 시간을 이 하나씩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사고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스트잇에다 적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적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적도록 할 거예요. 얼마 드릴 거냐? 각각 4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자마다 4분 정도의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 먼저 하얀 모자를 들어서 머리에 써주시고요. 우리는 이번에 이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 사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회가 부도나 태블릿 PC를 통해 검색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얀색 모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네, 자 객관적 사고로 인해서 적어주신 거 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빨간색 모자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네, 감정적 사고입니다. 자 그럼 4분 드리도록 할 테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지민이가 설명 줬는데 어떤 거 되셨죠? 감정적 사고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혹시 아까 설명했을 때 감정적 사고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감정적 사고라는 건 그냥 정말 지민이가 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사건 자료 2, 3, 4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 하얀색 모자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 생각했을 때 내 감정이 어떠한지 다른 친구들의 감정까지 보여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란색 모자를 들어주시고요. 머리에 써주시고 긍정적 사고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됐고요. 자 이번엔 검정색 모자를 써서 또 4분을 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엔 부정적 사고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초록색 모자를 머리에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창조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재가 손들어줬는데 어떤 거죠?
창조적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창조적이라는 것과 함께 약간 대안, 해결 방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창의적인 생각인 거니까 우리가 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단계의 생각을 잘 마무리를 해봤어요. 다 잘 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파란 모자를 머릿속에 써주시고요. 우리 각각의 조별로 붙어놨던 포스트잇을 확인해 보면서 서로의 답변도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내가 썼었는지, 그리고 첫 번째 객관적 사고와 마지막 창조적 사고를 했을 때 본인의 생각도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파란 모자 6번 칸에다가요, 전체의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한 6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무리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로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부터 나와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6조까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동안에 6단계에 걸쳐서 이 바이오 에너지에 관한 아주 심도 깊은 생각,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반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었나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 하얀색 모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자료 2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빨간 모자 감정적 사고는 확인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바이오 에너지가 좋으니까 이거는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본인의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노란색 긍정적 사고에서는 여러분들이 바이오 에너지가 가진 장점들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화석 연료를 덜 쓸 수 있다가 가장 좋은 답변이었던, 많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긍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검정색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자료 3회에 나와 있는 그 열대림을 파괴시켜 가면서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창조적 초록색 모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팜유 말고 또 다른 걸로 좀 만들면 안 되냐, 바이오 에너지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만들면 열대림 파괴를 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대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타 등등 다양한 의견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파란 모자를 쓰고 잘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발표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 좀 다각도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